오늘 정말 깜짝 놀랄만한 신기술을 가져왔습니다. 챗 GPT라고 하는 챗봇이에요. 채팅으로 대화할 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진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대요. 딸, 무슨 소리야? 그거 내 핸드폰도 해. 뭐 메시지 보내줘, 맛집 찾아줘, 이런 거 다 알아들어.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사람처럼 대중문화부터 과학, 언어, 컴퓨터, 트렌드, 조언, 철학적인 질문까지 정말 지능적이고 교양 있는 깊은 대화를 진짜 사람처럼 나눌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논문, 블로그, 리포트, 기사, 댓글, 숙제도 다 해주고 컴퓨터 코딩까지 짜준다고 하는데 이건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나은 이 말도 안 되는 기술이 불과 몇 주 전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직접 확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미입니다. 몇 달 전에 인공지능이 이제 그림을 그려줍니다 라는 영상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이거대로 큰 난리인데 다른 난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사람처럼 대답해주는 만능 AI입니다. 세계 최고 AI 회사인 오픈 AI에서 지난 2020년 GPT-3라는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글을 적으면 AI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하는 기술이었는데 그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아주 다양한 채팅 앱들이 출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미래 직업군들 없어지겠네 라고 걱정했었는데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와, 인공지능 기술은 진짜 너무 빨리 진화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진짜 쫓아가기가 버거울 정도예요. 오늘 알려드릴 챗 GPT는 그 GPT-3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지금 현재 테크 프리뷰 기간인데 5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가 생길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컴퓨터 석사가 이걸로 10분 만에 숙제를 끝내고 제출해서 A를 받았다는 둥, 소설을 막 하루 만에 썼다는 둥, 후기도 장난 아닌데요. 이 정도 되니까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목차입니다. 먼저 챗 GPT가 뭔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알아보고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챗 GPT의 계정 직접 만들고 사용까지 해봅니다. 고급 사용 팁과 이 기술의 한계점, 응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전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과 저희 생각도 약간 끼워 넣어 볼게요. 엄마 내가 알려줄게 채널에서는 복잡하고 긴 상식들을 제일 쉽고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정확하게 이게 뭔지부터 알아봅니다. 챗 GPT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자연어 처리 분야의 초대규모 언어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챗봇입니다. 뭐야, 이름 왜 이래 싶은데 한마디로 GPT라는 AI 모델이 있는데 이 원리가 뭐냐면 AI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자료를 몽땅 다 습득한 후에 이 단어 다음에는 이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군, 이 문장 다음에는 이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군 하고 다음에 나올 말을 확률적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기술입니다. 이런 작업을 조 단위도 아니고 경 단위의 데이터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 사람처럼 이해하고 대답하게 된다라는 게 이 기술 포인트예요. 왜냐면 주어진 데이터가 다 사람들이 만든 자료니까요. 사람들이 쓴 인터넷 블로그, 리포트, 댓글, 웹사이트, 리뷰 셀 수 없이 많은 양으로 훈련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람과 비슷한 대답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2020년에 GPT-3가 발표되었을 때 100% 완벽하진 않아도 AI가 말을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개념과 문맥을 이해한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적잖이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앱과 서비스가 우르르 하고 쏟아져 나왔는데 대부분이 이 GPT-3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꾸준히 사용해 오고 있었던 거죠. 이 GPT-3를 더 정교하게 습득하도록 훈련시키고 또 이게 더 중요해요. 사람들이 연관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이 AI를 교정하면서 피드백을 더한 결과 GPT 3.5가 완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를 확률적으로 때려 맞추게 뒀었다면 이제는 진짜 사람들이 나서서 피드백을 주면서 AI를 교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습득시키면서 사람들이 직접 피드백하면서 발전하는 방식을 이렇게 부른대요.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 그 AI 모델 사이즈가 100배 작아지면서도 효과와 기능은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 결과 챗 GPT는 더 수준 높은, 더 사람 같은 고급 글쓰기가 가능해졌고 더 복잡한 문장이나 지시문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서, 예쁘게, 부드럽게 등등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추상적인 단어나 문장까지도 잘 이해한다고 해요. 한마디로 문맥과 개념을 더 잘 이해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긴 컨텐츠도 만들어냅니다. 대화를 하면서 지금 이 대화 내용을 기억하기도 하고 지금 문맥과 맞지 않는 대답은 기피하기도 하는 등등 더욱더 사람처럼 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 사실적이고 또 안전한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이언맨 영화에서 나온 자비스예요. 혹시 아이언맨 영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명작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아이언맨이 컴퓨터와 대화를 나눠요. 마치 비서한테 지시 내리듯이. 그럼 걔가 착착착 일 처리해주고 막 대신 로켓 쏴주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10명, 100명, 1000명이 했던 일들을 한 명이 충당할 수 있게 되니까 하루 만에 소설을 완성할 수도 있고 블로그 그 100개를 쓸 수도 있고 또 몇천 개의 댓글도 달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챗 GPT 같은 기술로 댓글을 막 몇천 개씩 달아도 이게 사람이 쓴 건지 기계가 쓴 건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같은 기술로 숙제나 시험도 몇 분 만에 끝내버릴 수 있고요. 과연 이 기술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혼란을 야기하는 폭탄이 될까요? 마치 총이 처음으로 발명됐을 때랑 느낌이 비슷한데 사람을 보호하는 도구로도 쓰이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는 도구로도 쓰이니까 궁극적으로 정말 많은 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글 쓰는 직업, 작가, 평론가, 기자는 물론이고 마케팅, 이메일, 고객센터 등등 전반적인 사무직에 관련된 직업에 많은 영향이 있을 예정입니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글을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이 생산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검색이나 광고 산업에 관련한 전망도 들어볼까요? 보통 검색이라고 하면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갈비탕 맛있게 끓이는 법이라고 하면 검색 결과가 우르르 뜨잖아요. 연관된 사이트나 블로그 또는 동영상도 보이고 광고도 보여요. 이 중에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선택하는 식으로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챗 GPT 같은 기술을 사용하면 AI가 사용자의 질문, 문맥을 이해하고 원하는 답 자체를 만들어줍니다. 그냥 갈비탕을 맛있게 끓이는 법을 쫙 새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셈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존하는 광고 시스템도 바뀔 수밖에 없겠죠. 약간 낚시성 기사나 글 쓰시는 분들도 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한마디로 지금까지 정보의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개념과 이해가 중요한 지식의 세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이 기술이 아직 시작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영향력이 큰데 앞으로 발전하면서 얼마나 세상을 바꿀지 상상이 안 간다는 거. 한마디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현재 방식 자체를 바꿔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서 직접 챗 GPT를 사용해보면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이 웹사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두 개 버튼이 보이는데 이미 오픈AI의 계정이 있으시다면 왼쪽 버튼 클릭해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저는 아직 계정이 없으니까 회원 가입부터 해보겠습니다. 직접 이메일로 가입하시던지 아니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대신 로그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구글 로그인 클릭해 볼게요. 그럼 내 구글 계정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름 적으시고 핸드폰 번호 적으시면 문자로 인증번호를 보내줍니다. 적고 넘어갈게요. 자, 이 화면이 챗 GPT입니다. 공지 내용을 간략하게 줄여보자면 현재 초기 테크 프리뷰 기간이고 또 지속적인 개발 중이기 때문에 모든 대화는 오픈 AI에서 검토 대상이 된다는 것. 그리고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어설프거나 잘못된 대답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적어놨고요. 현재 테스트 기간 중이라 무료로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고요.
곧 유료로 바뀔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 많이 사용해 봐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챗 GPT가 영어가 기반이에요. 그래서 모든 대화가 영어로 진행되고 다른 언어의 경우 번역 기능이 추가된 거라서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혹 한국어로 물어봤는데 영어로 대답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제 사용해 볼게요.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채팅창에다가 원하는 지시문을 적어 볼게요.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써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금방 이메일을 적어주고요. 한턱이라는 말을 알아듣네요. 다른 스타일로 한번 적어볼까요? 대답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이 아래에 있는 다시 대답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전 대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답이 마음에 들었거나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옆에 좋아요, 싫어요 버튼으로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영어가 기반인 기술이라서 영어로 물어보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대답이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적어달라고 하면 와, 장난 아니죠. 다시 만나서 밥 먹자는 얘기를 참 우아하게도 길게도 느려 썼네요. 이 내용을 해리포터 스타일로 적어줘 했더니 해리포터 소설에 나올 만한 이메일 스타일로 바꿔주고요. 해적 영화 스타일로 바꿔줘 라고 하니까 해적 스타일로 재밌게 바꿔서 써주기도 합니다.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의 대화는 모두 이 대화창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새 대화를 열어볼게요. 왼쪽에 뉴 챗 클릭합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울할 때 뭐 하는지 좀 물어볼게요. 마치 상담사와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적으로도 아주 유용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좀 설명해주고 퀴즈 내주세요 라고 하면 퀴즈까지 완벽하게 제공해주고요. 뭐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볼게요. 정답이네요. 퀴즈가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교육적 용도로도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개념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약간 미래 교육을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수준을 높여볼까요? 대학교 수준의 논문을 시켜보면 이번에는 영어로 나오네요. 가끔 이렇게 번역 기능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고급 수준의 논문이나 기사도 즉석 제작 가능하고요. 이건 정말 잘 썼어요. 이번에는 유튜브 영상 제목 추천 좀 해달라고 물어볼게요. 아이폰 주제로 인기 있을 영상 제목 10개. 한국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디예요, 그쵸? 다이어트에 관한 유튜브 영상 대본 써주세요. 뚝딱 제작해주고요. 물론 이 내용이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글을 바탕으로 조금씩 수정만 해나가면 되니까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후기를 남겨주고 있고요. 글쓰기뿐 아니라 데이터 처리나 통계도 분석해줍니다. 여기 구글의 연간 매출을 알려주고 통계에 대한 질문을 하면 척척 대답해주고요. 마치 데이터 분석가처럼 한 단계 더 나아가 봅니다. 이걸 그래프로 만들어주는 코딩 해주세요.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스피드로 코드를 완성해주고요. 이 코드 직접 돌려보면 그래프가 쫙! 말 나온 김에 코딩 테스트 들어갑니다. 파이썬 언어로 나이 계산기 만들어줘. 코드를 만들어줬으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1955년 5월 5일 넣으면 68세 정확한 답변을 내놓았고요. 얘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꿔달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C#, 다른 코딩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도 척척 해냅니다. 자, 사업 아이디어 물어볼게요. 이거 좋은 거 나오면 이 영상 안 올릴 거예요. 4개 알려달라고 했는데 5개 알려줬네요.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사업 기획서 써달라고 해볼게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사업 기획서 한번 쓰려고 하면 그래도 며칠은 걸릴 것 같은데. 자, 소설 하나 뚝딱 만들어 볼까요? 해리포터가 소림무술 배우는 내용 어떠신가요?
해리포터가 소림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친구도 사귀고 수업들을 참여하기 시작했대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통은 창작의 어머니다?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어이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정말 유명한 사례인데 11살짜리 어린이가 챗 GPT로 해리포터 게임을 만들어서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얘는 한국어가 안 돼서 영어로 진행해 볼게요. 챗 GPT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텍스트 베이스 게임이고 게임 규칙을 몇 개 정해줬어요. 그랬더니 글로 읽는 어드벤처 게임이 즉각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챗 GPT가 이런 종류의 게임들이 어떤 성격과 패턴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 즉각적으로 만들어준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간단한 게임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모르기는 몰라도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챗 GPT는 뚝딱 만들어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기술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와 인터넷에 관련된 거의 모든 일들이 아닐까 싶은데 직접 보셨다시피 이메일이나 댓글 다는 거는 일도 아니고요. 어떤 스타일로 쓸지만 골라주면 되니까 번역 역시 잘합니다. 시험 삼아서 이것저것 테스트 해봤는데 속도가 아주 약간 느릴 뿐 한국어, 영어를 막 섞었어도 잘 알아듣고요. 콜센터나 AS에서 손님과의 대화 챗 역시 쉽게 진행되고요. 그리고 리포트, PPT, 이력서, 사업 기획서 같은 것도 중요한 포인트만 딱딱 짚어주면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그것도 엄청 멋있게. 특히 긴 글을 전체적으로 쓰게 한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 여기 저기 고칠 부분만 고치면 글 쓰는 작업이 훨씬 빨라질 테고요. 또 데이터를 주면 통계와 분석도 해줍니다. 엑셀이나 구글 파일로 데이터 제공해주면서 손님이 가장 많을 때가 언제야? 겨울에 뭘 팔아야 되지? 등등의 질문도 척척 대답해줍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괜찮은 사업 아이디어 물어보는 것도 아까 보셨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써주고 디버그도 합니다. 한마디로 코딩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충격적이었는데요. 개발자나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작동하는 코드를 적어줘 라고 설명만 하면 챗 GPT가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생성해줍니다. 코드를 어떤 언어로든 만들어내고 또 수정해주고 디버그도 해주니까 코딩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겠고요. 재밌는 사실은 개발자라면 익숙하실 리트코드. 거기에 나오는 제일 어려운 문제도 금방 풀더라고요. 충격! 교육적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관념도 쉽게 설명할 수 있고 특히 요약도 너무 잘해서 놀랬어요. 좀 복잡할 수 있는 분야도 훨씬 더 쉽게 풀어내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테크 프리뷰 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대화가 공개로 인식됩니다. 오픈 AI가 이렇게 밝혔거든요. 절대 중요한 개인정보 또는 사업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마세요. 막 비밀번호 알려주면서 이거 비밀이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몇몇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챗 GPT는 2021년 6월까지 인터넷에 올라왔던 정보들을 습득시킨 모델이라서 그 이후의 내용을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끝난 2022년 월드컵 결과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못합니다. 둘째, 아무래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을 습득시킨 모델이라서 특정한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똑한 사람을 표현해줘 라고 하면 보통 안경 쓴 경우가 많다는 것처럼 근데 사실 이건 인공지능의 편견이라기보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인공지능이 모방하게 된 경우죠. 세 번째, 정확치 않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수학의 경우 당연히 기술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으로 대화를 하려면 내가 검색 엔진을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10배에서 100배가량 더 든대요. 전력 비용, 서버 비용 등등 다 합친 거겠죠. 그리고 이런 거대 언어 AI 모델은 확률에 의거하다 보니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법적으로 또는 문맥적으로 볼 때는 맞는데 논리적이지 않은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예시가 챗 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1kg짜리 소고기와 1kg짜리 공기 중에 뭐가 더 무거워? 라고 했더니 소고기요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하면 둘 다 1kg로 같은 무게가 전제였잖아요.
이런 식인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100% 믿기 힘들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럴 일 없겠지만 막 일생일대 중요한 질문 하시고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걸음마 단계의 인공지능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놀래킨 건 사실이에요. 엄마 아빠도 느끼셨겠지만 AI 발전은 이제 시간 문제거든요. 약간만 과장하면 자고 일어났더니 AI가 그림을 그려준다고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AI가 글을 써준다고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AI가 코딩해준다 그러고, 오늘은 제가 바뀌어있고 내일은 제가 바뀌어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참고로 내년에는 GPT-4가 나온다고 합니다. 얘는 GPT-3보다 50배 더 정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을 듣다 보니 뭐니 해도 기술 악용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벌써부터 가상 코인 해킹하는 법, 폭탄 만드는 법,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물론 시스템적으로 그런 응답은 막혀있긴 하지만 와, 정말 사람들 이럴 때는 무서울 정도로 똑똑하잖아요. 막 질문을 이리저리 뱅글뱅글 돌려서 대답을 결국에는 찾아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가짜 사이트, 가짜 신원, 가짜 리뷰, 가짜 댓글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 같으면 너무 귀찮고 또 비싸서 안 하던 위법 행위들이 너무 쉬워질 거고, 누군가 시험 삼아서 가짜 뉴욕타임즈 웹사이트를 똑같이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또 생각이 많아지는 게 교육에 관련해서입니다. 숙제를 내줘도 1분 만에 AI가 해결해버리는 시대가 오면 지금까지의 교육 방식이 과연 통할까요? 지금까지의 교육 방식은 대부분 기억력에 의존했었던 것 같은데 더 이상 힘들게 외워서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미래에는 그럼 어떤 능력이 요구될까요? 또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블로그 글이나 댓글을 쓸 수 있게 되면 그 글이 갖는 의미가 바뀔 것 같아요. 전문가라는 의미는 또 어떻게 바뀔까요? 누군가는 AI를 이용해서 하루에 막 몇백 장씩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막 몇백 개의 음악을 만들어낼 텐데 그 사람들도 과연 아티스트고 뮤지션일까요? 챗 GPT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면 그 사람도 프로그래머일까요? 이미 전문가들은 대다수의 사무직이 이 기술에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한테 익숙한 세상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고 특별하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의 근본부터가 바뀐다면 많은 관념들이 바뀌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또한 이 많은 변화들이 몇백 년이 아닌 짧은 기간에 영향을 받을 텐데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현재 이 기술이 완벽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발전 속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한 사람에 의한 발전보다 이런 인공지능에 의한 발전이 너무 빠르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번져나갈 때 다양한 장단점이 생길 텐데 그 부작용을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고요.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갈 길이 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암담한 미래 예측만 드린 것 같아서 두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도 덧붙여 볼게요. 사실 둘 다 곰 PD가 붙인 거예요. 예전에 글을 읽고 쓰는 건 왕족이나 귀족 또는 성직자의 권한이었습니다. 평민은 읽고 쓰는 능력이 필요 없으니까 배우면 안 되는 그런 기술이었다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쓰는 세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도 분명 같은 말이 있었을 거예요. 평민이 글을 읽고 쓰면 성직자의 말은 누가 듣나? 또 글을 써주는, 글을 읽어주는 직업들은 어떻게 되겠냐?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세상은 결과적으로 더 번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직업들이 생겨났고 새로운 생태계가 생겼으니까요. 예전이었다면 글을 읽지 못하는 평민이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작가, 프로그래머, 의사, 변호사, 사업가, 학자 등등 너무나 다양한 세상을 만들었듯이 이 새로운 AI 도구를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더 많은 아이디어를 실행시킬 수도 있고 또 발전할 수도 있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다른 생태계가 열리겠죠. 또 다른 하나는 곰 PD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처음에 왔을 때 신기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미국 수학반에서는 시험 칠 때 계산기를 허용하는 부분이었대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몇십 년 전에 한국에서는 수학 시험 중에 계산기를 허용한다는 건 거의 반칙같이 여겨졌으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 수학이나 물리 시간에 계산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신기했다고 해요. 아니 근데 한국에서도 대학생 때는 계산기 써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세계적인 수학자들을 많이 배출해냈죠. 다시 말하면 잔스러운 사칙 영산이 수학 전문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의 문제를 생각하고 푸는 게 전문가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AI를 도구로 사용한다고 해서 전문 분야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잔스러운 부분들을 줄이고 더 중요한 전문성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기하신가요? 아니면 무서운 게 먼저이신가요? 댓글에 생각이나 느낀 점 적어주시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 챗 GPT가 아이폰 다음으로 세상을 바꿀 기술로 칭한대요. 마치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세상이 막 갑자기 스마트폰 세상이 돼버린 것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 AI가 우리 삶을 확 바꿀 거라고 예상한대요. 이렇게 무섭기도 하지만 또 흥미로운 변화 속에서 이런 기술들 저희와 함께 배워보시고 같이 대비하는 엄마 아빠 정말 멋지시고요. 아, 이거 빼먹었네. 몇 달 전에 말만 하면 AI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미드저니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보여드렸거든요. 혹시 영상 놓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궁금한 거 가지고 또 올게요. 안녕!